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추억의 세월 영상 그때 그 시절의 원정배입니다. 내일이 바로 결코 우리들이 잊지 못할 6.25죠. 아마 나이 든 분들께는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 바로 이 6.25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6.25 당시의 생활상을 당시의 그 필름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진계의 최고 선배라고 말씀드려도 될 듯 싶습니다. 사진작가 임응식 선생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가수 현미 씨, 안녕하세요. 또 영화배우 전무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글쎄, 벌써 46년 전인데 임 선생님 그대로 기억이 생생하시죠? 약간. 당시에 전무성 씨는 제가 그때 2학년 초등학교 그 당시 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예. 2학년이었어요. 9살 때. 그럼 뭐 기억이 생생하시겠네요. 예. 현미 씨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갔을 때요. 훨씬 선배시네요. 예. 근데 그동안 아마 그 여러 그 영상 필름들을 통해서 이맘때쯤 되면은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텐데 오늘 저희들이 그 준비해서 소개해드릴 필름은 상당히 아마 한 번도 보시지 못한 그런 필름일 거예요. 저희들이 쭉 그동안 뭐 흑백 필름을 통해서만 여러분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칼라 필름을 저희들이 입수했어요. 그래요? 예, 우연히도 아주. 아니 그때 당시에 칼라가 있었어요? 임님 그 당시에 칼라 혹시 보셨습니까? 칼라 필름은 들어와 있었는데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잘 쓰지 못했죠. 예. 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아 그때도 예. 칼라가 글쎄요, 있었군요. 뭐 화질도 선명하고 그리고 흑백으로만 그 예전의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느꼈던 어떤 그 처참함과 비참함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윤색이 된 듯한 그래요? 칼라로 예, 보니까. 예, 칼라로 보니까 그러겠는데요. 아마 아주 희귀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필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당시에 미군 대위를 참전했던 파커라는 미국 분이 8mm 카메라로 촬영한 1952년도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전쟁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필름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에 또아리를 얹고 그 위에 물동이나 짐을 나르는 민족은 동양권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둥근 또아리 한쪽 끝에는 길게 꼬리가 늘어져 있어 이 끈을 입에 물면은 손을 안 대고도 갔더니 묘기를 부리는 한국의 여인들. 저 지게 지고 가는 폼. 많이 저보고 이구 그래 보셨죠? 그러면요. 현미 씨는 뭐 이어보셨을 다 텐데. 해봤습니다. 지게도 져보셨어요? 지게도 물찌개, 물동이, 뭐 지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 저 지게를 처음에 질 때는요. 뒤로 볼록 나자빠지려고 그래요. 그냥. 근데 아주 손들이 자유스러워요 엉덩이가 이렇게 보면. 돌출한 콩고의 여인들은 엉덩이 위에 침을 올려놓고 네팔 사람들은 이마에 끈을 두르고 바구니를 매달아 사람까지 태운다고 한다. 민족마다 등이나 목, 어깨 등등 힘을 쓰는 부위도 다양한데 한국의 풍물을 관찰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지게나 또아리에 대한 기록을 빼놓지 않는다. 어린 소녀까지. 바로 이분이 이 필름을 소장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또 하나 A형자로 생긴 도구를 쥐고 다니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게라고 불리는 것 같았는데 팔을 양쪽으로 빼내고 몸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게 위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올려놓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옮길 필요가 있는 물건들을 모두 지게로 나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게는 한국인의 독특한 발명품이다. 지게를 처음 본 미군들은 왜 바퀴를 달아 더 편하게 쓸 생각을 안 하는지 갸우뚱했다지만은 모르시는 말씀. 산악 지형이 굴곡이 심한 좁은 길들을 왕래하는 데는 바퀴보다도 지게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중심만 잘 잡으면은 산더미 같은 나무단도 몸무게의 1배 반까지는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지게. 전무성 씨는 지게 얼마나 지어보셨어요? 제가 저 충청도 서산 성현이라는 데로 피난을 갔었는데 네. 거기 가서 저 지게를 지고 나무까지 했습니다. 나무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저게 잘못 치면 뒤로 볼락 나자빠져요. 예.
그리고 또 저 신장로가 닦인 후에는 더 많이 더 빨리 바퀴가 달린 자전거와 손수레가 이용되기 시작한다. 달구지. 그러게. 그죠? 달구지.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소달구지. 옛부터 힘을 빌려 쓰던 장사는 바로 소. 이 길말을 이용하면은 많은 짐을 싣고도 좁은 길 어디라도 갈 수 있었다. 또 소달구지는 오랫동안 우리의 자동차 노릇을 했으니 짐을 실으면 트럭이요 사람들이 타면 승용차가 된다. 아무튼 소는 참 우리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불쌍해요, 자동차 진짜. 타이어 대신 소의 발굽을 잘 관리해야 하는 법. 마소의 발굽에 징을 박아주는 대장간이 지금의 카센터처럼 번성했었다. 불쌍해. 아이 아파라. 아이. 근데 저걸 박아야 사실은 튼튼해지는 거니까. 소처럼 힘은 세지 않지만 발걸음이 빠르고 복종심이 강한 말도 중요한 운송수단. 중국에서 들여온 호마나 우리 토종인 조랑말들이 서울 장안을 누비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4, 5년 전 필름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시죠? 글쎄요, 전혀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임 선생님 어떠세요? 보신 느낌이? 아주 새로운 느낌이 되군요. 예. 영상 자체는 옛날이지만 예.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지금 떠오르세요? 이 필름을 보니까? 예. 현미 씨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이 흑백으로 볼 때는 네. 참 얼마나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랬어요. 6.25 때, 그쵸? 예. 그런데 이 칼라를 보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그쵸? 굉장히 그 좀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게 보이고. 네. 아까 여러 그 보신 풍물 중에 어떤 기억이 가장 남으세요? 저는 왜냐하면 물찌개를 많이 져서 여기가 막 멍이 들어가지고 껍데기가 다 뺏겨질 정도로. 예. 왜냐하면 13살 때니까 네. 그때 뭐 저밖에 일할 사람이 저희 형제들이 많지만 없었어요. 예. 그게 이제 물찌개 물통이만 하면은 3분의 1밖에 못 담습니다, 물을. 그러면 그걸 지면 아까 그래요. 우리 이 선생님 예. 말씀처럼 뒤로 넘어가니까 그걸 엎드려서 그걸 지면은 여기가 껍질이 다 뺏겨지고 멍들죠. 멍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고 오면은 또 빨래 해야죠. 그다음 밥 해야죠. 네. 애 봐야죠. 알았습니다. 뭐 13살 때부터 아주 어른 역할을 단단히 하신 모양이네요. 전무성 씨는 어떠세요? 저도 지게란 건 두 가지 지게를 지어봤는데 지금 네. 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물지게도 지어봤고 그리고 이제 지게를 정말 지어봤는데 6.25 때 그 시골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무를 헐어 다니는데 그 지게가 길잖아요. 나는 키가 작고. 근데 뒤가 자꾸 닿아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땐 아주 힘이 들어요. 그 이제 그 키에 맞게 지게를 해주면 참 좋은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지게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줘서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나무 지고 가잖아요. 예. 그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다 지게를 푹 박아서 탁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뒤로 벌러당 나자빠지려고 그러는 걸 그냥 낑낑거리면서 우리 그 형벌 되는 사람 외삼촌 그분들 뒤따라가느라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금 어린이들이 또는 뭐 중고등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전혀 실감도 나지 않을 테고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을까요? 네. 또 우리가 언제 저렇게 살아나 싶을 네, 정도로 그러니까 한 믿지 않는 40여 년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는데 이제 또 다음 필름을 보면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을 하면은 빌딩 숲이라고 얘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테지만 당시에는 농사를 서울 시내에서도 지었었습니다. 모내기부터 추수의 탈곡까지 말로만 듣던 당시 아주 그 생생한 모습을 이제부터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쌀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2800년 전. 전쟁 중이라고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힘쓸 만한 장정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고 벼농사에 필요한 절기를 꼭 맞추기도 어려웠지만은 그럴수록 정성을 들였던 농부들. 그냥 어느 평범한 지금의 시골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칼라를 우선 보니까 논에 그러네요. 물을 대는 것부터 보통 일이 아니다. 양수기가 없던 시절에는 물레방아의 원리를 이용해 수차를 돌렸고 아니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물을 퍼담고 두구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천수답이 전부 아니에요. 되게. 네, 그렇죠. 한물 대느라고 난리들이었죠. 88번 공을 들여 드디어 추수철이 되면 농부들은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하고 배포기를 베어 넘긴다.
논두렁에 푸짐하게 쌓아놓은 낯가리는 보기만 해도 콧노래가 나오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기계화돼 있지만 저 당시는 뭐 완전히 다 몸으로 농산일은 농사지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상이라는 통나무에 뱃단을 때리고 그네 사이로 훑거나 조리개로 두들기는 타작 과정이 가장 힘든 마지막 고비였던 것이다. 다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 도리깨질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 또 탈곡한 곡식을 껍질을 벗겨 알곡으로 만들려면은 디들빵 하나 절구에 넣어서 일일이 찧어야 했으니 이렇게 나온 쌀밥이 어찌 귀하지 않았을까. 디딜빵아만 해도 그래도 있는 집에서 아, 그러면요. 예. 대개 거의 절구죠. 예. 절구로 저렇게. 우리 폐양말로 우리 돌고야 추수가 돌고. 끝나면은 2차 작물로 무와 배추를 거둔다. 처녀에게는 총각무, 부끄러운 홍당무, 입맞췄나 쪽무 하는 무 타령을 불러가면서 서양에서는 무가 가난의 상징이라지만은 우리는 무로 세계 식품 사상 획기적인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김치를 만들어냈으니 반양식이라는 김장까지 끝내놔야 비로소 1년이 마무리됐던 것이다. 네, 저는 이제 그 6.25 후에 태어나서 사실 그 당시의 모습을 모르는데 지금 저렇게 필름을 보고 있으려니까 전쟁 중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이제 단순한 그 파커 데비가 그 우리의 그 이국적인 생활상을 담은 필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셨어요? 글쎄 저도 이제 평양에서 이제 6.25를 맞았으니까요. 평양에서는 이제 그 시골 풍경을 보고 싶어서 방학 때만 기다렸어요.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강릉이라는 곳인데 네. 거기 가면은 저런 풍경을 볼 수가 있었고 물동이 같은 거 있는 게 그렇게 부럽고 물찌개 지는 것도 처음엔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막상 피란 나가서 하니까 너무 고생스러워서 집에서 도망을 나왔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예. 서울로 왔어요. 혼자서 16살 때. 왜냐하면 애 봐야죠, 밥 해야죠, 빨래해야죠, 떡도 팔아야죠. 떡을 파셨어요? 떡 장사했거든요. 가락떡 이 대구엔 유명하거든요. 그 가락떡을 쫙 넣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 배고프니까 그걸 다 집어 먹어요, 제가. 그 엄마한테 못 들어가요. 야단 맞을까 봐. 예. 그래서 제가 편지 써놓고 서울에 임원의 집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 그때 가출했다 오빠한테 다시 붙들려 갔어요. 그래요. 예, 참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아, 그러면요. 젊은 세대들은 요즘 전쟁통에 무슨 농사를 짓겠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휴전될 무렵에 굉장히 전투가 심했지만 전방에서 특히.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후방에서는 열심히들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은 다행히 그 충청도 외가댁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농사 짓는 일을 봤는데 저녁에는 그 물고 지키느라고 말이죠. 네. 물고 지키느라고 거기 그냥 지켜 앉아 있고 또 물 대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다툼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기계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기계화로 농사를 지은 거 얼마 안 됐지요? 그렇죠. 바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 그 물 이렇게 손으로 뭐 다 했죠. 예. 그럼. 근데 저는 그 수차 돌리는 거 이런 거 사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예. 아까도 보셨지만 이 가래질이 네. 이거 뭐죠? 물 푸는 거 예, 예. 그거 또 뚝 맞고 그 가래질하고 그 물길 만들고 그럼 참 그때 고생들 많이 했어요. 네. 손으로 그냥. 예. 아마 6.25를 겪지 못했던 그런 세대에게 있어서 오늘 그 영상은 새로운 체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몇 분, 몇 시간 앞을 예측 못할 전쟁통에서도 우리는 그 우리 삶의 모든 의식을 다 치러나가야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전쟁 속의 관훈상제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볼까 합니다. 파커 대위의 눈으로 본 당시의 우리의 모습 함께 보시죠. 장례식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시신이 담긴 관이 여러 장식으로 꾸며져 몹시 화려했습니다. 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며 울며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구려 하는 이들 중에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엔
죽은 자를 따르는 행렬에 고굴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자가 더 존경을 받는 듯 했습니다. 멋진 행사였지요. 우리의 장례는 혼례만큼이나 화려했다. 마치 처녀가 가마 타고 시집을 가듯이 꽃상여에 태워 풍악을 울리며 저승길까지 배웅하는 행렬. 맨 앞에는 만장과 명정과 공포가 나가고 상여꾼들이 상두꾼의 선창에 맞춰서 만가를 부르는 풍경은 슬프고도 엄숙하다. 돈을 받고 울어주는 곡비가 따로 있었을 정도로 독특한 장례 문화를 발달시켰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있는 집 장례 행렬 같지요? 그런 거 대단한 같네요. 집인 것 같은데요. 태국기까지 앞세우고 뭐, 야. 상여는 생전에 거닐던 마을을 한 바퀴 도운 다음에 친한 친구의 집 앞에서는 노제를 지내고 선산에 도착하면 평토제, 분묘를 완성한 다음에는 성분제를 지낸다. 아주 죽은 사람도 산 사람처럼 여기기에 갖가지 음식을 차려 생전처럼 대접한다. 에휴, 그렇게 좋아하던 술 실컷 드시구랴. 그래 저승간이 줘. 곧 따라갈 테니 내 자리도 하나 비워두구려. 그러나 들국화를 따는 소녀들은 다른 날들을 꿈꾸고 있으니 아, 전쟁통에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들은 미래를 약속하며 새 출발을 했던 것이다. 대단하네요. 당시에도 저렇게 웨딩 드레스, 이제 깡통과 군화. 구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글쎄요. 장례 행렬과 그리고 근데 저 당시에도 저렇게 신식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예, 저것도 모습이 역시 시골의 모습이지 예, 시내에서는 잘 못 보죠. 예. 근데 저 당시에 저렇게 웨딩 드레스 입을 수 있다는 거는 참 네. 대단한 그렇죠. 글쎄요. 사건이네요, 진짜. 예. 그리고 집차 타고 아무래도 군인 가족인가 봐요. 가족. 근데 우리 저 언니, 그 너사연이 엄마, 예. 영천인가에서 결혼식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요. 네. 근데 그땐 한복, 하얀 거 한복 아래 전쟁 당시였습니까? 예, 예, 여기 한복 아래 에 하얀 데다가 면사포 그냥 하얀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얀 꽃 이렇게 해서 달고 결혼식 했거든요. 오. 형부 군복 입으시고 그때 그렇게. 그러면 당시 신식 결혼 그렇죠. 그렇죠. 신식 결혼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하얀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네. 지금 현 선생님 말씀 맞다나 꽃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건 저도 봤어요. 네. 그런데 아까 그 만장 상여 나가는 거 네. 이런 거는 저도 보긴 봤는데 그렇게 화려하진 못했고 시골에서 그 조금 그래도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그런 그 상여도 나가고 이렇게 만장도 따라 나가고 이랬는데 웬만하게 좀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염해서 네. 그냥 뭐 달구지라든가 이런 데 실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냥 관에 넣어가지고 염해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지게로 지고 올라가서 정말 매장하고 그러는 것도 봤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본 그 장례행렬 물론 전통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집에 그 그럼요. 장례 행렬이었었고, 예. 임 선생님은 당시에 종군 기자로 네, 또 사진 뭐 당시에 찍은 사진 몇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청 앞이죠? 예, 뭐 인민군 만세라는 아니라 서울시청 앞입니다. 인민군 만세라는 시청 프랭카드가 앞이군요. 지금 예. 저 붙어 네, 있네요. 시청 앞이군요. 브랑카드는 이제 북계가 한 브랑카드인데 예. 이제 폭격에 이제 허물어진 거죠. 예. 아직 미처 치우질 못했군요. 그 치우지 못하고 그냥 네, 도망간 그런 그렇죠, 그 그렇죠. 상태. 밑에 달구지는 시골에 앉아 피난 갔다가 네. 9월 28일 되니까 한도하는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죠. 네. 예. 아무튼 지금의 시청 앞과는 완전히 다른 글쎄요. 당시의 모습이었. 구직 구직이란 건 53년에 찍은 건데요. 예. 바로 미도파 옆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제 본 듯한데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 네.
저 뒤에 제가 또 저 기억하는 문제가 것이 이제 조선 호텔이 있고 예. 뒤에 계신 분들은 양복 입고 다 넥타이 매고 양복이 53년 8월 15일이 이제 완전 한도했을 때니까 예. 그때는 다 돌아와 있을 때죠.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근데- 구직이라는 이 예. 차를 앞에 달고 계신 분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저 구직이라고 쓴 그 한문체가 네. 글씨체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취직 되셨을 거예요. 글쎄만. 저 모습은 저거는 부산에서인데 아마 52년일 거예요. 네. 52. 이제 할머니가 손자하고만 이제 피난을 부산에 왔는데 예. 갈 곳을 못 찾는 거죠. 아. 어디를 갈까 하고 지금. 저 소년의 그 멍한 그 눈매, 참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막막한 그런 느낌. 할머니는 울고 있잖아요. 예. 선생님 지금 시청자 중에 혹시 본인을 찾았을지도 모르죠.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게 바로 나다. 예. 글쎄. 피난은 갔지만 막상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당시에 그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전혀 짐작 못하실 저희는 거예요. 예. 저건 이곳. 지금 이제 부산 남포동 예. 거기에 있는 미군들의 이제 적십자사의 자동차 파킹하는 장소거든. 아. 근데 들어오지 말라는데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저 들어가서 남편은 신문 보고 예. 이제 부인은 뒤로 나져가 잠자고 있는 어린애를 업고 이를 잡고 있는 모습. 뒤에 레드크로스 온리라고 다 써 있네요. 근데 잠을 자더라도 저 엄마 등에 기대고 자지 저렇게 그냥 한껏 제치고. 그때는 뭐 정신 없을 때니까. 예. 그때 저런 모습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었기 네, 때문에. 엄마 뒤에서 그냥 뭐 일하고 있는데 예. 엄마는 딴 일을 하고 그러느라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예. 그런 일들 많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그 소중한 필름을 통해서나마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들이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당시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를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좀 이런 필름을 통해서라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좋은 사진 보여주신 이문식 선생님 그리고 좋은 얘기 들려주신 현무 씨, 전문성 씨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 그때 그 시절 이제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고 내일 이 시간에 저희들이 소중하게 입수한 이 자료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쟁과 관련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